식품유래 질병과 독소, 식품 독소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첫 번째로 있는데 특징으로는 그람 양성의 불규칙한 배열의 구균입니다. 질병으로는 미생물은 성장 중 식품에서 분비되는 장독소의 섭취에 의해 유발되는 중독을 일으킵니다. 섭취한 식품에 살아있는 미생물의 존재는 질병과는 무관합니다. 잠복기는 30분에서 6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시작 시간은 독소의 양과 개별적인 민감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이 일어납니다. 심한 경우 쓰러지거나 또는 탈수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열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 시간은 몇 시간에서 3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으며 사망은 극히 드뭅니다. 독소 생성에 필요한 세포수는 독소를 충분히 분비하여 질병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세포수는 섭취한 식품에 대해 약 5의 10의 6승 퍼 그램으로 추산됩니다. 질병 생성에 필요한 독소의 양은 식품 독소 감염 발생에 필요한 최소 독소의 양은 섭취한 식품의 약 1나노그램 퍼 그램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미생물과의 경쟁으로서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경쟁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선식품의 정상적인 부패생물의 존재의 성장이 억제됩니다. 미생물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인구의 30에서 50%에 대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운반체로 코와 목으로 추정됩니다. 15%는 특히 손의 피부인데 병원의 직원과 환자들은 80% 이르는 높은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상처와 화상과 같은 피부병은 종종 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와 관련된 소량의 고름도 많은 양의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세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급원으로는 인간의 배설물, 먼지, 옷 등이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도 이 미생물을 운반하고 있고 이는 소와 염소의 유방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감염되면 우유에 많은 수의 미생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자랄 수 있고 식품 독소 감염 발생에 관여한 식품입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좋은 배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식품들로 인해 이와 같은 식품 독소 감염에 걸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발병과 관련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리된 고기 및 제품, 햄이나 차갑게 먹는 고기 파이 및 간 소시지 등이 있으며 우유 또는 크림을 포함한 식품으로 소스나 케이크, 커스터드 및 치즈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금육 및 육류 제품이나 사전 조리된 어류 및 어류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조리된 갑각류, 젤라틴 글레이즈, 통조림 식품, 파스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로는 연간 기록 건수는 1970년 533건에서 1990년 55건으로 다양합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의한 식품 독소 감염은 대부분 병의 지속 시간이 짧고 종종 가벼운 증상이라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발성 발병만 보건당국에 의해 보통 기록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보균자들과 미생물이 다양한 식품에서 자랄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종류의 식품 독소 감염이 아마도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이며 기록된 통계는 발생 횟수를 크게 과소로 평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발생의 대부분은 소매업자에 의한 조리된 식품의 직접 오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방은 주로 식품 제조업자, 요리사 및 가정 환경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취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직접 섭취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고위험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냉장 보관해야 하고 조리 후 고위험 식품이 5도 이하로 급속 냉각되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식품은 사용 준비가 될 때까지 냉장 보관을 해야 하며 이상적으로 뷔페에는 냉장 테이블이나 얼음층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식품 취급 및 처리 영역에서 기침, 재채기 또는 폐혈성
또는 종기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합니다. 상처가 난 곳은 방수 드레싱으로 덮어서 조리를 해야 하며 식품이나 재료를 취급하는 동안 손 씻기와 얼굴에 닿지 않는 등 개인 위생 증진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입니다. 특징은 포자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균으로서 오직 혈청형 A, B, E, F만이 인간에게 보툴리즘을 일으킵니다.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가수분해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 비가수분해형이 있습니다. 단백질 가수분해형은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의 모든 변종과 B, F형의 일부 변종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비가수분해형은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 E형의 모든 변종과 B, F형의 일부 변종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질병입니다. 보툴리즘에 걸릴 수가 있는데 식품 독소 감염 보툴리즘은 미생물의 성장 과정에서 식품에 분비되는 신경독의 섭취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아 보툴리즘은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자의 섭취와 그에 따른 내장에서의 성장 및 독소 생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자연 경쟁적인 동식물에게서 일어납니다. 꿀은 유아 보툴리즘의 일부 발생에서 포자 발생이 가능한 원천으로 보입니다. 잠복기는 보통 12에서 36시간이지만 2에서 8일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증상은 주로 신경학적으로 흐릿한 의식이나 복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삼키기 어렵거나 또는 구강 건조, 언어장애, 팔다리와 호흡에 점진적인 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보통 호흡기나 심장마비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시간은 1에서 10일이며 때로는 그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망률은 60%에 달하는 사망률이 일부 발생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 발병에서는 항독소의 조기 진단과 투여로 사망률이 훨씬 낮아졌는데 그 예로 최근 헤이즐넛 요거트와 관련된 영국에서의 발병은 27명 중 1명만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사량과 독소입니다. 보툴리즘 독소는 알려진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생쥐의 최소 치사량은 0.4에서 2.5 나노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인간의 치사량은 50% 추정치는 체중 1 나노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즉 몸무게 80kg인 10명이 8.0의 10의 8승의 독소를 섭취하면 그중 5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미생물과의 경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미생물은 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수의 다른 미생물이 있는 곳에서는 성장하고 독소를 생성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유산균의 환경에 리독스를 낮춰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효모는 또한 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 아마도 성장 인자를 생성하여 그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자는 전 세계의 토양, 담수, 해양 퇴적물에서 발견됩니다. 이 미생물의 가장 유력한 근원은 썩어가는 시체들입니다. 영국에서 호수 진흙에서 B형과 E형의 포자가 발견되었으며 토양의 10%가 B형의 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아마도 1 나노그램 퍼 그램 미만일 것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개와 다른 조개류의 아가미와 내장 그리고 육식동물과 어류의 창자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포자는 야채와 과일, 신선하고 가공된 고기, 꿀과 옥수수 시럽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보툴리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식품입니다. 매우 다양한 식품들이 보툴리즘 발생과 연관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식품들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보툴리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H 4.6 이상인 저산식품 또는 포자가 생존하고 경쟁률이 낮도록 열처리가 불충분하거나 열처리되지 않은 식품,
식품은 적절히 열처리 되었지만 공정 후 재어옴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수분 활성도로 0.93 이상의 수분 활성도를 갖거나 소금 및 아질산염과 같이 존재하는 방부제는 성장이나 포자 발화를 예방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소비자 또는 출장 요리사에 의한 준비, 가공 또는 포장이 현기성 조건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식품은 미생물의 성장 범위 내의 온도에서 보관됩니다. 보툴리즘을 야기하는 식품으로는 통조림이나 병에 든 과일과 야채, 발효 생선 및 야채 제품, 가정 간편식 햄, 어묵, 진공 포장 생선, 훈제 생선, 샐러드, 드레싱, 칠리 소스, 토마토 소스, 알루미늄 호일에 저장한 감자, 밀봉된 팩에 든 버섯 등이 있습니다. 어류 및 수산물과 관련된 발병은 보통 클러스트리듬 보툴리눔 타입 2에 의해 발생합니다. 통계는 보툴리즘은 영국에서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가장 최근 발병한 것은 1978년 미국에서 수입한 연어 통조림을 먹은 노인 4명이 병에 걸렸고 1988년에는 헤이즐넛 요거트를 먹은 뒤 27명이 병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1988년 발병 당시 적절한 열처리를 하지 않았던 저산 제품인 헤이즐넛 보존제가 향미로 사용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발병과 관련된 미생물은 클로스트리듬 보툴리눔 타입 B였습니다. 발생 건수가 현저히 높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저산 제품의 가정에서의 통조림 병입, 고기의 가정에서의 손질, 그리고 발효수산물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제조자의 경우에는 가공 후 상업적으로 멸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산식품의 클러스트리듬 보툴리눔의 내열성이 가장 높은 정도를 고려하여 10의 12승의 포자를 멸균하도록 설계된 공정을 제공합니다. 상업적으로 멸균된 저산식품의 사후 처리에 따른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저온살균 열처리를 받은 고기를 포함한 경화된 고기에 클러스트리듬 보툴리눔의 성장을 막는 염화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또는 기타 보존제를 첨가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공 포장이나 훈제에 사용되는 생선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청소합니다. 식품 제조 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 5% 미만인 훈제 또는 진공 포장 어류를 3.3도 미만으로 유지하여 보관합니다. 소비자 또는 출장 요리사는 야채에서 다른 식품으로의 흙 등의 이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피하고 캔의 내용물이 명백하게 녹슬거나 움푹 들어간 경우 또는 내용물에서 불쾌치가 있을 때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산식품을 통이나 병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식품은 냉장 보관해야 하며 진공 포장 제품 또는 비살균 저산 제품은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합니다. 훈제 또는 진공 포장 생선을 요리하는 제조업체의 지침을 주의 깊게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트리듬 펄프린겐입니다. 특징은 포자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균으로서 생성되는 장내 독소에 따라 유형이 A에서 E로 나누어집니다. 클러스트리듬 펄프린겐 타입 A는 식품 독소 감염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유형들 중 오직 C형만이 괴사성 장염이라고 불리는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희귀한 형태의 식인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 질병은 모세포가 포자를 방출할 때 장에 방출되어 생성되는 장내 독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포는 식품과 함께 섭취한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생성됩니다. 때때로 이 질병은 식품에서 미리 독소를 형성하여 생성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은 보통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 섭취되어야 하므로 일부 저자들은 이것에서부터 감염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내장에서의 성장은 질병과는 관련이 없고 때로는 식품에서 독소가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독으로 봐야 합니다. 잠복기입니다. 식품 섭취 후 6에서 24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으로는 설사와 심한 복통이 일어납니다.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며 지속 시간으로는 12에서 24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은 매우 낮고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노약자나 일반 환자들에게서 사망이 종종 보고되기도 합니다. 감염 선량은 식품 독소 감염을 일으키려면 식품에 많은 수의 세포가 필요합니다. 채소 섭취량은 식품의 약 7에 10의 5승 퍼 g으로 보이지만 최대 10의 8승 퍼 g 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미생물과의 경쟁은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는 적은 수의 위험성이 아니라 살균에 의해 세포가 제거될 때 빠르게 증가합니다.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클러스트리든 퍼플린게는 대부분의 토양과 진흙에서 발견되며 결과적으로 먼지에 존재합니다. 최근 인공 토양에서 높은 수치로 발견되었습니다. 먼지에 노출된 모든 표면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식품에는 이 미생물의 포자가 들어있는데 특히 도살 중에 오염된 동물의 사체가 그러합니다. 한 연구에서 칠면조의 62%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조 중 먼지에 노출되는 향신료는 포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식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또한 인간의 장과 광범위한 다른 동물들의 장에도 존재합니다. 발생에 관련된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발생은 육류나 가금류와 관련이 있는데 육류나 가금류는 삶거나 찌거나 캐서롤 등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보관하거나 냉장고가 냉각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대량으로 보관되어 일어났습니다. 발병을 일으키는 식품으로는 소금에 절인 소고기, 양지머리, 육즙, 구이, 다진 쇠고기, 닭고기 등이 있습니다. 통계로는 영국에서 기록된 건수는 1991년 733건에서 1976년에는 2924건으로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발병이나 사망자와 관련된 발병만 기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는 실제 수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축소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분포가 넓기 때문에 생식을 미생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록된 발생은 주로 고기와 스프, 그레이비가 대량으로 준비되었을 때 기관과 식품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조식품과 관련된 발병은 드물지만 라자냐 생산을 위해 다진 쇠고기 등 고기를 대량으로 사용할 때 제조업자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측정된 기록된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요리 후 즉시 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급속 조리된 육류를 7도 이하로 냉각하여 보관 후 70도 이상의 내부 온도로 재가열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된 냉장식품을 올바르게 보관하고 70도 이상의 내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소비 전 고온으로 유지되는 식품은 60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태를 잘 준수하여 발골, 절단 등을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포자가 익힌 고기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수를 끓일 때 뚜껑을 사용하여 먼지의 유입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특징은 포자를 형성하는 gram 양성균으로서 질병으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두 가지의 뚜렷한 종류가 있고 위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 민감한 장내 독소를 생성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변종에 의해 발생하는 설사형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식물성 세포를 섭취한 후에 식품에서 자라나며 장내에서도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정지 단계에서 식품에서 발생되는 열 안정성 장내 독소를 생성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주에 의해 발생하는 구토형입니다. 잠복기는 설사형은 8에서 16시간, 구토형은 1에서 5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설사 유형은 과도한 물설사와 보통 때때로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으며 구토 유형은 메스꺼움과 구토, 때로는 설사가 뒤따릅니다. 지속시간으로는 설사형 12에서 24시간, 구토형 6에서 24시간입니다. 사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선량입니다. 많은 수의 세포가 필요합니다.
발병과 관련된 식품에서 발견되는 숫자는 설사 유형 5.0의 10의 5승에서 9.5의 10의 8승/g으로 나타나며 구토 유형은 1.0의 10의 3승에서 5.0의 10의 10승/g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미생물과의 경쟁으로는 미생물은 일반적인 독소 미생물과 잘 경쟁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에 나타나는 낮은 수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가온에 의해 미생물이 제거되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환경에 널리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토양, 먼지, 우유, 시리얼, 쌀, 야채, 건조 우유 및 건조식품, 향신료, 허브, 고기와 과금류의 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생에 관련된 식품들입니다. 설사 유형의 경우에는 고기 제품, 스프, 소스, 야채 요리, 파프리카나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요리에 늦게 첨가한 다음 먹기 전에 사용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구토 유형의 경우에는 조리된 밥과 파스타가 있습니다. 통계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발병은 구토 유형입니다. 건수는 1971년 15건에서 1988년 4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벼운 증상, 짧은 유병기, 그리고 광범위한 미생물 분포로 인해 실제 환자 수는 기록된 환자 수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포자는 환경 내에 분포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원료에서 낮은 숫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품독소 감염 발생은 대부분 온도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쌀을 끓이고 주변 온도에서 보관하거나 사용 전 연속으로 며칠간 새로운 냄비에 넣어 조리하는 볶음밥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쌀과 같이 저장될 조리된 식품은 5도 이하로 빠르게 식힐 필요가 있으며 캐서롤, 고기, 요리 등을 즉시 내놓거나 60도 이상에서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바실러스 종에 의한 식품 독소 감염입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리체니폴미스와 바실러스 포밀리스 등은 모두 영국에서 식품 독소 감염 발생에 관여해 왔습니다. 많은 수의 미생물이 필요하며 다양한 식품들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미생물은 환경에 널리 퍼져 있고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며 주로 설사,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이 미생물들과 관련된 식품 독소 감염의 실제 발생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방 방법은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같습니다.